네, 미국장에서 이제 FOMC 눈치 보면서 꾸물꾸물했다면 오늘 국내장은 확실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점점 나옵니다. 코스피 지금 1.1%, 외국인이 더 사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실전 매매 최고수는 어떻게 또 시작을 보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예, 눈치를 우리나라는 충분히 본 건지 되게 견조하고요. 이번에는 종목을 딱딱딱 찝어준 게 아주 오늘 시장에서 잘 갑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원래는 대보 마그네틱인데 대보 마그네 그러시잖아요. 2.3%,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인공지능 쪽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거기에다가 미국장에서 강세 띄었던 게 태양광인데 그중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현대일렉트릭이 한화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도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5.6% 강세 띄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요번에 반등 타진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분명히 어제 해외 시장이 약세를 줬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이 약세를 줬어도 다우하고 독일, 지금 독일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닥스하고 다우입니다, 이게. 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 종합은 조금 더 여력은 있는데 여기서 길게 빼면 안 되고 다우가 짧으면 오늘이 변곡점, 요 곱이 넘어가면 아직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여력이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 돈을 좀 계속 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은 내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본능적으로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되게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하고 다우가 강한 것 때문에 나스닥이 약한 것과 국내장이 약한 것을 결국은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쪽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제가 요새 중심이론 순환매 강좌를 했습니다. 저는 강좌를 진행 중에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 줬던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래서 요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지금도 보시면 종합이 최근 사나흘 사이에 움직이면서 종목이 기똥차게 간 거고 그전에는 종목들이 계속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치를 볼 때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순환매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도 잘 가고 종목도 잘 가는데 보다시피 어쨌든 독일하고 다우입니다. 닥스를 독일이라고 하죠, 제가. 독일하고 다우 시장이 어쨌든 간에 121선, 241선. 약세장에서는 241선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요게 변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좌우단간 중심이론 변곡점상 이틀 정도 뒤가 변곡점, 단기 변곡점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 변곡점이 무서워서 국내장은 약세를 주거나 주식을 던질 필요는 없고 일단 그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리는 거고 나스닥 시장이 어제 눌린 것은 어처구니 없게 올라갔던 부분이 좀 해소된 게 아니겠느냐 그런 거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등 이건 완벽한 주도주는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주도 섹터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지금이 22일째 상승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는 마디가 여기서 한번 끝났고 길게 50여일 가까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29, 26에서 한 번씩 끊겼어요. 지금 22일째니까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2, 3일 정도 뒤에 여지없이 좀 눌릴 수 있는 어떤 변곡점에는 오긴 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 10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삼성전자 흐름이 최근 흐름하고도 유사할 수 있는 이런 게 타진이 되다 보니까 종합이 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했던 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2차 전지, 건설기계, 원전 등 초강세인데 지금은 저는 네옴시티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뭐 특징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존심이죠. 네옴시티 같은 단어는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원래 자체가 저들의 어떤 섹터 자체는 건설기계라든가 어떤 도시재생 이런 쪽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의 얘기를 그래서 쓰는 건데, 어쨌든 저쪽이 지금 모조리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 시간에 이런 LG화학 같은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요거 삼성 SDI 기술적 분석할 때 LG화학이 요 삼성 SDI 여기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하고 비슷한 흐름을 갖는 것 쪽으로 한번 타진을 한번 해 드렸었어요. LG화학을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보마그네는 이게 원래는 신고가를 여기를 뚫고 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올 만치 올라오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자리로 오고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고점 쪽으로 오다가 매기가 좀 떨어지니까 자꾸 물량을 받고요. 요건 제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시간 되면. 현대건설기계 또 갑니다. 그죠? 예. 이 고점 넘어갈 때가 이제 조금 슈팅이 걸릴 수가 있는데, 보유자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이 이렇게 잘 갈 거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켰어? 요걸 우리가 판단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은 지수가 흔들리고 종목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좋은 주식은 싸게 사야 흔들려도 버티기가 용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진행자도 이제 코멘트가 왔듯이 현대일렉 사실 저는 이게 한 열흘 가까이 전에는 지수가 그때 그 당시에는 좀 비리비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좀 눌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죠. 근데 보다시피 올라가고 있는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 포인트가 또 여기서 딱 나오고 또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고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있고, 요건 특징주입니다. 유신이라는 주식이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지난번에 성신양에도 한번 했었죠. 이건 추천주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히림 제가 가끔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요 히림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쪽을 제가 가끔 얘기해 드리는 섹터지 않습니까? 요게 그쪽 섹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무서울 정도로 종목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무섭게 가니까 이거 잘 타야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같이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오늘장에 좀 봐야 될까요? 마에 305인데요. 와, 이게 305까지 넘어갈까요? 어쨌든 뭐 좌우단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는 어디 돌파, 어디 지지를 얘기할 때 그 지지를 깬 적이 한 번도 없죠. 제가 한 2주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10월 중순 때쯤. 그때부터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지지 여부 중요할 때는 그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지수대 중에 안착해야 되는 지수대를 지금까지 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정도 기세면, 그죠? 예, 이 기세면 원래 이 정도 종목의 흐름이면 305를 한번 타진을 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모레고, 미국은 내일 기준에 FOMC 금리 결정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게 코너도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미스터 진단. 거기서 제가 그 지표 나왔을 때 얘기해 드리면서 파웰이 나쁜 얘기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해드렸어요. 했을 거예요가 아니고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파웰이 나쁜 얘기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거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305 돌파가 나오는 게 일단은 좋고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302짜리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제가 301까지는 좀 내려봤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 강조 섹터 단중기 대응 뭐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목들이 너무 세게 갔고 이격이 엄청났어요.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뭐 현대건설기계는 얘기해도 현대건설 막 이런 거 갑자기 얘기하거나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그죠? 뭐 조선주, 뭐 현대차 등 자동차주, 뭐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등 뭐 화학주 등 느닷없이 막 이상한 주식을 얘기하지 않죠. 이 종목에는 딱 섹터를 네 섹터 정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두세 종목 정도의 특징주를 읽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강약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센 섹터가 어디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섹터를 이어받을 섹터가 어디냐? 그건 순환매를 예상하는 섹터죠. 그게 요번에 제가 어제는 인공지능으로 타진을 해드렸고, 유일로봇이라는 주식 사실 저는 이거 한 번 더 빠지기를 바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빠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세게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레인보우는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이제 밀릴 때 혹은 지금 정도에서도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단중기 병행에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도 섹터,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그 다음이 가장 약한 섹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약한 쪽은 네이버 카카오 쪽이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섹터를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주도 섹터와 유사한 쪽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나와서 주도주로 이어받을 섹터로 하나 놓고 하다 보면 네다섯 개의 섹터가 나오는 거죠. 그것들이 공략주 섹터가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이제 뭐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여기 보면 포스코 죽어도 못 올라가죠,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주도 섹터는 일본은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뭐 세화 특수강소부터 요게 이제 네옴시티로 날아가는 그쪽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을 뭐 방송에서 뭐 따라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이건 이 종목 스타일은 아니고 차라리 히토류 관련주하고 건설기계 쪽에도 아직 덜 올라간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렉트릭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LS 일렉도 가끔 얘기 자주 해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일렉이 저렇게 날아가면 LS 일렉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단기간에 올라온 게 크니까 눌릴 때 관심을 가지셔야죠. 이런 게 단중기 병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인공지능 쪽이 조금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죠? 자율주행하고 요쪽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약주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 셀트리온 제약 화이트벤 얘기해 줬는데 아직 지금은 세게 움직일 단계가 아닙니다. 거래가 확 들어올 때부터 이제 움직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약주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환매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쪽을 이제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종 순환매를 노려서 수익 사이클 안에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또 말미에 또 히토류하고 건설기계 쪽에서도 또 괜찮은 그런 분위기를 미리 좀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오후장에도 한번 전략에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